자, 과연 굴욕일까요? 국익일까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 원전 1기당 1조 원 규모를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고 수천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굴욕적인 계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엇갈립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맺은 비밀 합의가 퍼주기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가님 설명 전에 어제 국회 산자위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렇게 기간이 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느껴봤어요? 서명하실 때? 원자력 사업은 워낙에 한 기 지으면 60년, 80년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조 사장님, 한국형 원전 APR 1400-1000 이거 독자 기술 맞습니까? 기술 원천성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렇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의 배경에 윤석열 전 정권을 비롯한 전현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 정치적인 논란은 좀 접어두더라도 우리가 경제산업적으로 좀 팩트 위주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가 된 핵심 내용이 뭔지 좀 찬찬히 설명해 주실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컸던 것이 한 기당 내야 하는 큰 틀에서의 의미의 로열티입니다. 로열티. 이것도 잘 보면 1조 이상이고요. 로열티와 물품 용역 구매 두 가지 항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1억 7,500만 달러가 우리가 말하는 원천적인 좁은 의미의 로열티가 되는 거고요. 6억 5천만 달러는 물품과 용역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조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게 한 기당 1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죠. 한 기당 얼마가 전체 공사비냐 이건 그때그때 다른데 현재 우리 K원전 같은 경우가 한 13조, 지금 14조 체코 원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기예요. 거기에 이제 1조. 이건 이제 앞으로 가격은 더 커질 수도 있고 하는 네네.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부터가 더 쟁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 원전이라는 트렌드가 대형 원전은 길기도 하고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SMR이라고 예. 소형 모듈 원전으로 네.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직까지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누군가가 첫 발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의 한국의 독자 개발 원전 SMR 포함입니다. 저때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대목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건 이제 어제 저녁에 정말 떠들썩했는데 네. 지역이 표기가 됐던 겁니다. 즉 한국이 가야 될 부분을 아예 이제 정해놨다라는 건데요. 북미 지역과 EU는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K원전을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원전 수출은 남미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 세 가지 사안이 밝혀지면서 뭐 어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급락하고 있고요. 국민 여론도 좀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원전 한 기당 50년 동안 1조 원 내는 부분.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굴욕이다, 퍼주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제 불리한 계약인 거는 맞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계약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 두 번째 계약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이제 앞으로 한국이 SMR을 포함해서 새로운 독자 기술을 했을 때 사전 기술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독자 기술을 이용했나요? 안 이용했나요?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검증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패를 먼저 알려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계약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저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진출 지역도 일단은 뭐 조금 이따 해법 같은 걸 말씀드리겠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포석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불리한 계약인 건 맞고 한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도 진상 조사를 한 이유가 작년 12월, 올 1월에 이게 과연 그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나?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체코 원전 수주대를 돌아보면 웨스팅하우스가 뜬금없이 이제 재판으로 우리에게 태클을 걸었었고 이제 EDF라고 하죠. 프랑스 원전 측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한번 태클을 걸면서 아예 우리의 이제 계약이 점점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과연 이게 얼마나 급박했나라는 거 이게 진상조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웨스팅하우스에 내주지 않으면 체코 원전을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곳에 뺏길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나. 왜냐하면 당시에 보면 이 재판이 만약에 가더라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이런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나 말았나 이게 아마도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예. 부분 그런 부분 아니면은 한번 성과주의를 먼저 했었는지 했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황주 한수원 사장이 또 그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원천 기술은 전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수원에서는 우리의 독자 기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APR 1400, APR 1000 이건 정말 한국 K원전의 쾌거다라고 저도 들었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우리가 최초의 원전 기술을 배우고 뭐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 뒤에 APR 1400부터 1400은 완전히 우리의 원천 기술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보니까 뭐 제가 원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 코어에 더 핵심이 되는 이 원전에서의 원천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부분이 갈 텐데 그러면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 완전한 그 핵심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냐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급박한 성과주의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APR 1400이 우리 거냐 아니 거냐라는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얼마큼이냐까지도 네. 이번에 함께 파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핵심 쟁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EU, 유럽연합지역, 또 일본, 영국, 또 우크라이나 등지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우선권을 제공한다.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수주 활동을 포기하는 각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유럽의 강자는 또 프랑스가 원전의 강자거든요. 하고 이제 뭐 러시아도 못지않지만 동구 유럽 이번에 체코도 뚫었지만 폴란드라든가 여기가 실은 우리 K 원전의 타겟이었고 네. 여기를 뚫고 가면서 가성비 좋은 K 원전을 알려서 유럽으로 넘어가자. 이제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 땅에서는 SMR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의 빅테크들이 또 대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기술 협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청사진을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크게 우리에게 쇼크를 준 거죠. 아예 우리는 유럽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북미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북미, EU, 특히 이제 타깃을 했던 게 약간 동유럽 쪽에 그렇죠. 우리가 좀 거기도 못 가는 거죠. 예,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막히게 된 부분.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진상 파악 지시를 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만약에 뭐 어떤 부분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된다면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고 문서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계약 자체를 바꾸기는 좀 힘든 해법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네. 투 트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트랙이. 첫 번째 트랙은 역시 진상 조사겠죠. 웨스팅하우스가 그 재판을 걸어왔을 때 과정들 지금 보면 이 진짜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거였고 태클을 걸면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당시가 네. 그걸 하나를 검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사후 수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미를 못 들어가고 유럽을 못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이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그 회사 여기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손발이 다 묶인 회사예요.
가령 실제 건설을 한다라든가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K원전이 정말 따끈따끈하고 실무 능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JB라고 하죠. 이 조인트 벤처. 아예 이참에 웨스팅하우스와 K원전이 결합을 하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자. 그럼 둘이 뭉쳐서 가면 못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북미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으로 가서도 아마 이거를 좀 이제 이 계약 자체를 뒤바꿀 수는 없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 K원전 간의 협력, 협력체, 조인트 벤처 이런 식으로 향후에 또 K원전에 좀 해법을 풀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